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광복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화된 지식, 그리고 가족분들과 광복절에 가보실 만한 명소들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꾸구 역사 1타 진아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작은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분하고 좀 본의 아니게 역사 배틀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모임에서 광복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목소리 크고 젊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졌으니까 우리가 해방된 거지, 독립운동가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서 이제 끄덕끄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혹시 방금 하신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하고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모임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싹, 갑분싸라고 하죠.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해방 하시는데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 않냐, 해방이 아니라 광복이고 그래서 8월 15일이 해방절이 아니라 광복절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다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바로 이어서 카이로 회담 이야기도 꺼냈어요. 카이로 회담에서 2차 대전 승전국들 중에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피라미드가 보이는 멋진 호텔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소련은 참가는 안 했지만 동의하는 걸로 의사표현은 했고요. 근데 이 회담에서 당시 식민지 상태였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딱 우리나라만 자유 독립을 보장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만약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존재감이 없었다면 그 강대국들이 우리만 딱 언급해서 독립시켜준다고 했겠느냐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드디어 그건 몰랐네요 하시면서 이제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좀 다독여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 들어오는 일본 대표가 절뚝절뚝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사람 시게미츠 마모루라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윤봉기 의사한테 폭탄을 맞고 다리 하나가 날아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 한쪽 다리가 의족이에요. 일본이 항복하는 장면에서조차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의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담으로 이 장면을 내보낼 때 미국 아나운서가 이 사람은 몇 년 전 상하이에서 한국인 애국자에게 부상을 입고 의족을 달았다 라고 직접 멘트도 해줍니다. Who was wounded by a Korean patriot in Shanghai years ago and walks on an artificial leg. 이렇게 2차 대전 승전국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싸워왔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한국의 독립이라는 게 그냥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선심 쓰듯이 옛다 하고 툭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일본에 맞서 싸운 자신들의 전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줬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동호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쯤에서 동호회 분들한테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다고, 너무 진지하게 역사 이야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너무 공부하는 모드 같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자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의외로 처음에 그 발언하셨던 분이랑 다른 분들 몇 분이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그냥 더 들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나라 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긴 많으시구나 하고 이제 그 뒤로 역사 이야기로 이제 다 같이 한 20분 정도 더 이야기꽃을 피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우리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진 덕분에 해방이 됐다라는 논리는 틀렸다. 이건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논리고요. 사실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한 게 없다는 논리를 펼쳐야 자기들이 뭔가 기가 조금이라도 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적인 역사는 뒷전에 두고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친일파들의 억지 주장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근데 광복 이 두 글자가 뜻하는 게 뭐냐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빛을 되찾았다라는 멋진 의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틀렸습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예롭게 회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빛 광자가 영예롭다는 뜻으로 복자를 꾸며주는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광복의 의미가 빛을 되찾다가 되려면요, 한문의 자연스러운 어순에서 광복이 아니라 사실 복광이라고 써야지 되는 거라서 쉬운 예로 우리가 뭘 다시 복구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 것을 되돌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거꾸로 구복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예롭게 회복한 날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이죠. 이날 일본 왕이 오금방송이라고 해서 항복 방송을 했어요. 원자폭탄 2대 맞고 깜짝 놀라서 그대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항복 방송이 우리 한국 땅에도 라디오로 그대로 다 흘러나와서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 15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내지는 8월 17일이 되어서야 광복을 맞이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되게 의외죠? 그럼 대체 왜 그랬느냐? 일본 왕이 항복한다는 내용을 방송을 할 거면 그냥 우리 망했다, 항복이다 이렇게 쿨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쥐들이 항복한다는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연설 내용을 그냥 꼬고 빙빙 돌리고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무슨 뜻인지 일단 알 수가 없었고요. 또 당시 라디오 수신 상태까지 영 좋지 않아가지고 16일, 17일 정도부터 신문 기사에도 실리고 소문도 나고 하면서 만세를 외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절 당시에 만세를 외치는 한국인들의 사진은 다 8월 16일과 그 이후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긴 했지만 아직도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건 일본군이었어요. 사실 한반도의 일본군들은 즉시 무장 해제가 되지 않았어서 우리는 여전히 총을 들고 다니는 일본 사람들을 봐야만 했었죠. 그래서 38선 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9월이 되어서야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그때서야 무장 해제를 시켰고요. 미군들은 자기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본군한테 오히려 한국의 치안을 담당해달라고까지 했었죠. 그러다 9월 8일이 되어서야 미군이 와서 조선 총독부 국기 개양대에 걸려있는 일장기를 드디어 내렸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 국기 개양대에 곧바로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성조기가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즉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신탁 통치라는 과정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가보실 만한 장소들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이 장소들을 광복절 때 가잖아요. 그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전국의 가족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하는데 이게 인파가 많은데도 전혀 짜증이 나지가 않고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특유의 아우라? 이런 게 엄청 응축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도 좀 붉어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미 다 다녀오셨다고요? 근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옛날 학창시절에 다녀오셨던 그 라떼의 독립기념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은 몇 번이나 리뉴얼을 거쳤고요. 현재는 훨씬 세련되게 리뉴얼이 다 되어서 멀티미디어 자료도 많고요. 증강현실, 그리고 AI를 접목한 전시관까지 생겼어요. 안에 있는 유물이나 기록들도 엄청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하셔도 좋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10분 거리에 제가 좋아하는 순대가 맛있는 아우네 장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식사까지 하시고 귀가하시면 딱인데 근데 장터 이름이 아우네 장터. 네, 여기서 멈칫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했던 곳이죠. 주변에 멋진 유관순 열사의 동상도 있으니까요. 인증샷을 딱 남기고 귀가하시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두 번째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위치는 서울 남산타워 바로 아래인데요. 딱 봤을 때 박물관처럼 생긴 게 아니고 좀 창고처럼 생기기도 했고 남산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만 아는 숨겨진 광복절 명소입니다. 여긴 일단 안중근 의사 동상이 멋지게 있고요.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사용했던 권총부터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체험들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 기념관 일대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조경으로 잘 꾸며져 있어요. 당장 기념관 바로 아래에 잔디가 이쁘게 깔린 광장, 바로 백범 광장인데요. 김구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분들의 동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위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자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다녀오기는 많이 다녀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 삼아서 천천히 조깅 해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더워요. 원래 이런 악조건에서는 잘 안 뛰고 보통 여름에는 저녁에 뛰는데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분들께서 겪으셨던 악조건보다는 지금 제가 훨씬 쉽겠죠.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 역사랑 오늘 저의 러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기고 한 1930년 정도 되면 이제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뭐 별 성과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본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독립투사분들께서 많이 돌아서셨던, 좀 변절하셨던 시기이기도 하대요. 왜냐면은 집에서 처자식들이 막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처자식들을 두고 계속 독립운동에만 투신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다들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할까 하고 있을 때 윤봉길 의사께서는 이제 물통폭탄을 풍커 공원에 투척하셔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아직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를 일깨워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남은 거리 윤봉길 의사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서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12km인 줄 알았는데 거의 13km예요. 와, 진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음료수도 좀 먹고 더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윤봉길 의사의 성장 과정과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 직접 지은 글과 시,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까지 국내 그 어느 박물관보다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인생 자체를 음미하실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꼭 한번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념관만 보시고 윤봉길 의사가 서 계신 동상을 못 보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기념관에서 나오셔서 우측으로 난 숲길을 살짝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윤봉길 의사 동상이죠. 여기서 가족분들과 함께 추억사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꾸구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사와 세계사, 또 한능검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는요, 진짜 평소보다 10배쯤 더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질문도 한 5배쯤 많아지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독립운동가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계속 꾸구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역사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뜻깊은 광복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